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잠을 많이 자면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천재인 아인슈타인은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했다더라. 게으른 사람만이 잠을 많이 잔다더라 등등. 네, 오늘 주제는 잠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만 천재 이론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는 대표적인 롱슬리퍼였습니다. 그에 반해 발명광 토머스 앨바 에디슨은 하루에 4-5시간을 자는 대표적인 쇼트슬리퍼였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지인들에 의하면 에디슨은 낮에 잠깐씩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한다는 말 주변에서 흔히 듣습니다. 하지만 왜 잠을 잘 자야 할까요? 오늘은 잠이 우리의 건강, 특히 암 발생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면 부족은 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무, 학업,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우리의 수면 패턴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면 부족이 우리의 건강, 특히 암 발생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면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포 돌연변이가 증가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거나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암은 왜 발생할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 돌연변이는 왜 발생할까요? 요약하자면 세포가 분열하여 증식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다양성이 만들어집니다. 다양성은 자연환경의 선택에 따라 살아남는 유전자와 그렇지 못한 유전자로 분리됩니다. 즉, 지금의 모든 생물은 유전자 돌연변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선택에 살아남은 우량 유전자입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세포 증식 유전자에서 발생하면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고 암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수많은 암세포가 생성됩니다.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100만 개까지도 주장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매일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 몸속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암세포들은 계속 분열하고 다른 조직에 침범하고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 전이를 하게 됩니다.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과 환경 요인을 꼽습니다. 환경 요인으로 안 좋은 식습관, 술, 담배 등을 말하곤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술, 담배를 끊고 암에 좋다는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합니다. 하지만 수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세포 복구 메커니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 암 및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잠을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 상태인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면의 질이 낮다면 이러한 생리적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과 수명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모두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평균 7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신체의 항상성을 깨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수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9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 또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과도한 수면이 기존의 건강 문제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면 시간, 일반적으로 7에서 8시간이 권장됩니다.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은 다릅니다. 조금씩 수면 시간을 조절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은 날의 수면 시간이 자신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기 전 1-2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자기 6시간 전부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대표격인 커피와 수면의 관계는 오른쪽 위에 표시되는 동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은 잠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해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에서 잠을 청해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변 소음에 의해 수면에 방해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핑크 소음을 추천드립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이라면 백색 소음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색 소음은 넓은 음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가 쉽게 익숙해지는 소음입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TV의 치익 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핑크 소음은 백색 소음에 비해 음이 더 고르게 들리는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도 부서지는 소리, 심장 박동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등입니다. 이런 백색 소음과 핑크 소음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귀에 쉽게 익숙해지면서 심신 안정과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소음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수면은 면역체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암 예방과 수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습관과 좋은 식품을 섭취한다고 해도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